이 친구가 삼각대의 다리 부분 있잖아요. 진짜 둥글게 다리 주변을 빙글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오늘은 올해 로봇 청소기 업계 최대의 문제작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드론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DJI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만든 첫 번째 로봇 청소기 로모 시리즈입니다. 보통 DJI 하면은 매빅이나 팬텀 같은 드론, 아니면 오즈모 같은 짐벌 카메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갑자기 로봇 청소기라니, 이게 뭔가 싶죠? 근데 내부 사정을 보면 꽤 그럴싸한 배경이 있어요.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보안 문제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온 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최근에 해당 규제가 해제가 되긴 했는데 DJI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사업 다각화가 절실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드론의 핵심 기술이 뭔가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성능 모터를 제어하고 무엇보다 센서로 장애물을 기가 막히게 피해 나가는 거, 이게 드론의 본질인데 그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적용하면 그게 바로 로봇 청소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DJI에서 만든 지상형 드론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이 친구는요, 로모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인 로모 P 프리미엄 모델로 가격이 어마어마한데 정가 기준 194만원, 할인가로에도 160만원대 육박하는 로봇 청소기계의 롤스로이스 같은 놈입니다. 과연 이 녀석이 기존의 강자를 할 수 있는 로보락이나 드림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싸고 예쁜 쓰레기일까요? 외관부터 주행 성능, 청소 능력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뭐니 해도 이 투명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로봇 청소기 디자인은 보통 하얗거나 아니면 까맣고 매끈한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랄 것이 딱히 없던 모양새이긴 한데 이 로모피 모델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의 본체 상단과 도킹 스테이션 전면이 전부 맑은 투명 혹은 반투명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기계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계 안쪽에 어디에 모터가 달려있고 배선이 어디로 지나가고 먼지가 빨려 들어서 어떻게 되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하이엔드 PC의 투명 케이스 같은 건데, 이런 투명 디자인은 현재 어떤 로봇 청소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DJI만의 과감한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밤에 불 끄고 보죠? 그러면은 이게 로봇 청소기의 느낌이 아니라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미래형 정찰형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느낌을 줍니다. 넘어가서 로봇 본체의 크기와 형태를 보면은 형태 자체는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에 비슷한 원형 디자인에 직경 35.1cm의 높이는 9.8cm로 상단에 돌출된 라이더 타워 없이 모든 센서가 내장된 형태입니다. 높이 자체는 슬림형 로봇 청소기의 높이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가구 밑으로의 진입성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보이긴 하네요. 도킹 스테이션도 살펴보면 스테이션 크기 같은 경우 가로 세로가 약 45cm가 되는 정육면체에 거의 가까운 큐브 형태 디자인인데, 이 안쪽에 있는 물탱크랑 오수통 그리고 먼지 봉투가 어디에 어떻게 박혀있는지가 전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특히 마감 처리나 빌드 퀄리티가 DJI 제품답게 매우 우수한 편인 것도 고급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버튼과 덮개, 물탱크 손잡이 등의 부품 등이 정밀하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가전제품에 걸맞은 외형을 보여주지만 솔직히 나중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 디자인이긴 하죠. 청소기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먼지를 먹는 기계잖아요. 한 6개월 굴려갖고 이 투명한 케이스 안쪽에 희미하게 미세먼지가 끼고 빛을 받아서 변색이 되거나 바퀴 쪽에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배관에 물때가 끼는 게 다 보인다고 치면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센서 시스템과 장애물 회피 능력을 살펴볼 텐데, 솔직히 이 부분이 DJI 로모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들이 장애물을 피하는 방식을 보면은 머리 위에 달려있는 라이더 센서 하나로 맵을 그리고 전면에 있는 카메라나 3D 센서로 앞에 있는 물체를 대충 파악을 해서 피해 지나가거든요. 근데 로모는 처음부터 드론에 들어가는 센서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전면을 보면은 사람 눈처럼 생긴 듀얼 어안 카메라 2개가 박혀 있고요. 본체 내부에는 움직이지 않는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3개를 배치해 놓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식의 비전 시스템은 드론, 그것도 숲속에서 나뭇가지나 전깃줄 같은 걸 요리조리 피해서 고속 비행하는 드론들에게나 필요했던 것들이에요. 드론 기술을 그대로 로봇 청소기에 의식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고요. 0.3mm 두께의 카드나 2mm 굵기의 전선까지 식별해서 피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바닥에 스마트폰 충전 케이블이 놓여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로봇 청소기들은 바닥에 깔린 낮은 장애물은 그냥 통과해버리거나 못 보고 밀어버리거나 혹은 아주 멀리 빙 돌아가는데, 얘는 어떤가요? 와, 보면은 케이블 옆을 이렇게 회피해서 기동하는데 멀찌감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을 진짜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그 옆에 있는 먼지만 쏙 하고 빨아들입니다.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좀 작은 레고 블록 조각도 던져봤거든요. 진짜 회피하는 무빙이 곤충처럼 쓱 피하는 게 1등입니다. 이게 앱을 보면은 이 로버가 장애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주 작은 블록도 그 위치에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쟁사의 최상위 모델들이 보통 2x2cm 크기 이상의 물체를 스파라든과 비교하면은 말 그대로 밀리미터 단위에서 움직이는 이 회피 기동 능력은 한 차원 더 높은 인식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이 요총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한데, 와, 자체적으로 조명을 켜고 적외선까지 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물체까지 대낮의 사용과 똑같이 인지해서 정밀하게 피해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살짝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당연히 매핑성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처음 전원을 켜고 매핑을 시작하면은 몇 분 만에 지방 구조를 싹 그려내고요. 방의 경계나 가구의 위치도 꽤 정확히 표현하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보면서 진짜 경악했던 거는 이 친구가 삼각대의 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 다리 부분을 인식하고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 진짜 둥글게 다리 주변을 빙글 돌아가면서 청소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신기해서 레고 조각들로 T자 주차 코스를 만들어서 이 친구가 주차를 잘하나 그 실력적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입국 쪽으로 쓱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와, 레고를 단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정확하게 스테이션에 복귀를 하거든요. 저보다 운전을 잘합니다. 이게 생각보다도 되게 좁은 공간인데 이 앞쪽에서 너무나 쉽게 스테이션에 주차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와, 이제는 약간 무서운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DJI 드론의 경우 슬램이라고 해서 GPS 신호가 약한 환경에서도 위치를 파악하고 주변 환경을 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기업이라고 알려주는데요. 그게 이 로봇 청소기에도 적용된 느낌이긴 합니다. 따라서 장애물 회피 능력만큼은 현존하는 로봇 청소기 중 최상위권, 아니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집 바닥에 물건이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이것보다 좋은 드론, 아니죠, 로봇 청소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이상한 데서 찐빠가 좀 나요. 문턱을 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테스트를 해보면 4cm짜리 문턱은 거의 100% 가깝게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요즘 경쟁사들이 막 바퀴도 달려서 계단도 올라가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몸을 이렇게 세워서 턱을 넘어가잖아요. 최소한 4cm 턱까지는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거는 땅바닥에 딱 붙어서 기어다니는 건 잘하는데 문턱을 넘어다니는 건 생각보다 좀 못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집 안에 문턱이 많거나 단차가 많은 경우에 이 제품은 약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청소 능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 아쉬운 부분부터 지적을 하자면 이 제품의 스펙시트를 보면은 흡입력이 25,000 파스칼로 표현되어 있는데, 파스칼은 제품 내부의 기압 상태인 진공도를 나타내는 단위일 뿐 외부 공기를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는지 흡입 성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 표준 단위인 와트를 사용해서 흡입력을 표현하기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 지점은 DJI 측에 반드시 고치길 바랍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청소 능력은 꽤 훌륭한 편이긴 합니다. 심지어 병아리콩이라고 되게 큰 콩이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빨아들입니다. 근데 인상 깊은 게 저희가 앞쪽 브러쉬를 제거한 상태에서 쌀과 병아리콩을 뿌려두고 흡입력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보통 흡입력이 약하면은 이 앞에서 이 브러쉬 발로 모은 뒤에 흡입을 하는데, 이건 브러쉬가 없어도 자체 흡입력만으로도
닭살 알갱이와 병아리 콩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과자가루 같은 것도 지나가면서 쭉쭉 흡입을 하거든요. 재밌는 옵션이 입자에 대한 강화 청소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기능을 켜죠? 입자라는 게 감지된 순간, 뭔가 가루 같은 게 감지된 순간 흡입력이 최대로 올라가고 브러쉬 작동이 느려지면서 가루가 브러쉬에 맞아 튕겨나갈 확률을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청에서도 당연히 확장형 로봇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요즘 플래그십의 기본 소형이긴 한데 모서리나 벽 근처에 가면은 앞쪽 사이드 브러쉬 하나가 쏙 튀어나와서 먼지를 끌어모으고 뒤쪽 물걸레 패드도 이렇게 쏙 하고 빠져나와갖고 벽을 끝까지 닦아주거든요. 덕분에 구석 청소 커버리지 자체는 100%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말하면 불안한데 이게 물걸레 청소 부분이 좀 애매해요. 문제가 되는 거는 카펫 위에서인데요. 이 로모는 카펫을 감지하면 물걸레는 멈추고 진공 청소기로 이 카페트의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어때요? 보이시죠? 털이 걸레에 닿죠?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털이 낀 장목 카펫이나 두툼한 발매트를 지나갈 때 물걸레가 카펫 털 끝에 닿으니까 카펫이 축축해져요. 로보락이나 드림이 상위 모델들은 물걸레를 아예 스테이션에 떼어놓고 청소하러 가는 기능이 있는데 얘는 걸레 탈부착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카펫 청소를 할 때도 뒤에 덜렁덜렁 이 물걸레를 들고 다니거든요. 집에 털이 긴 러그가 있다면은 혹은 카펫이 있다면은 이 물걸레 기능을 활용할 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점을 제외하고 바닥에 대한 물걸레 청소력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로모는 뒤쪽에 동그란 회전형 물걸레 패드가 2개가 달려있어서 꾹꾹 회전하면서 동시에 눌러 닦는 방식을 쓰는데요. 기본 바닥 세정기 외에 전용 탈취체라는 걸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걸레질을 할 때 바닥에 상쾌한 향기를 남길 수 있다, 이런 걸 홍보하긴 하는데 아쉬운 게 이것도 전용 용기로 공급이 된다는 점이거든요. 소모품을 꾸준히 DJI한테 구매해서 써야 하니까 요 점은 살짝 아쉽긴 하죠. 넘어가서 도킹 스테이션 부분을 보면은 여기는 완성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스테이션 내부에는 4리터의 정수 탱크와 3.2리터의 오스 탱크 그리고 2.4리터의 먼지 봉투가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이 도크 내부에 머플러라고 해서 소음 저감 장치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로봇 청소기류는 스테이션에 들어가면은 청소기 본체에 모인 먼지를 하고 빨아들이는데 이 소리가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소리가 굉장히 작죠. DJI 측이 이 제품을 구상하면서 소음에 굉장히 신경을 쓴 모습이던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먼지 봉투 쪽에 자외선 램프가 달려있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돌아간다라고 계속해서 앱에서 알림이 뜨고요. 보통 이런 먼지 봉투는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약 수십 회 청소분의 먼지를 불감할 수 있는데 이때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UV 램프가 먼지 봉투를 하나하나 지진다고 하니까요. 위생에 좀 민감하신 분들 혹은 저 같은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물걸레 세척 방식도 언급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경쟁사들이 좀 복잡한 와이퍼나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걸레를 세척하려면 로모는 그냥 고압의 물분사만 계속해서 때리는 형태로 걸레와 세척판을 청소한다고 합니다. 일명 노 와이퍼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크 내부에 복잡한 브러쉬나 스크래퍼 부품이 없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오물 같은 게 스크래퍼에 덜 끼니까 위생 측면에서 더 우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보면은 세척 트레이 같은 경우도 자가 세척 모드로 내부를 헹궈주는 모드가 있거든요. 기기 내부에 오물이 쌓이는 확률이 적은 것도 꽤 좋은 셀링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결론적으로 DJI 로모는 청소기라기보다는 청소 좀 하는 자율주행 로봇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드론 1위 기업이 작정하고 로봇 청소기를 만들면 어떤 괴물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은 제품이면서 동시에 로봇 청소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기업의 로봇 청소기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한계를 잘 드러낸 제품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드웨어 완성도와 주행 능력은 첫 제품치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높긴 한데요. 로봇 청소기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청소 부분에서는 기존의 강자들을 압도하기는커녕 부족한 부분들을 곳곳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최신 기술의 정점을 경험하고 싶고 통장 잔고에 좀 여유가 있다면 로모피는 최고의 장난감 혹은 로봇 청소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DJI가 다음 세대에서 제가 방금 지적했던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을 고치고 가격도 약간은 더 다이어트를 해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로봇 청소기 전쟁, 과연 DJI가 이 바닥의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할지 아니면 그냥 비싼 2단화로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디지어에서 처음 만든 로봇 청소기 치고는 이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물걸레 청소가 이게 스테이션에 물걸레를 분리하는 기능이 없으면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